이곳은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국내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눈 쌓인 겨울에도 산행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기 누가 오네? 오고 있어요, 누가? 네, 저기. 점소리! 어디로 내려가려고? 저 뒤에 스키 메고 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배가 오신다. 아유, 반갑습니다. 경태 형이구나, 저 뒤에. 고생했네. 응? 아이고, 욕봤대. 폭설이 내리면 울릉도 사람들은 설국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네, 지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그렇게 해서 눈이 퍼집니까? 자연의 눈밭에선 누구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조금 전에 올라왔어. 눈꽃도 좋고. 이곳에선 순수한 자연솔로만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속에서 순응해서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즐길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산악스키 애호가들도 울릉도를 찾아와 이곳 주민들처럼 리프트도 슬로프도 없는 천연 스키장을 이용합니다. 머나먼 섬 울릉도가 새로운 생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백 년 세월 동안 자연을 고스란히 지켜온 울릉도 사람들. 이제 자연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신선되긴 너무 어렵나요? 아니, 간단한 것 같아요. 울릉도만 오면. 네, 울릉도 오면 해결되니까. 무사람들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울릉도는 비밀의 섬, 신비의 섬으로 불립니다. 총 면적 72.9제곱킬로미터의 울릉도는 2박 3일이면 걸어서 한 바퀴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자연이 빚어놓은 기암 절벽들과 자연 동굴들. 울릉도는 250만 년 전에 형성된 화산섬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안도로를 차로 돌아보며 울릉도 관광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울릉도 섬 구비구비에 숨겨져 있습니다. 울릉도는 세계적으로 드문 화산섬이라는 자연 환경적인 가치를 살려 생태 관광지로의 길을 택했습니다.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하는 이곳은 생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해양성 기후는 울릉도의 특산품인 산나물을 비롯해 다양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울릉도에서는 이른 아침 잡아온 오징어를 당일날 바로 말립니다. 경치를 둘러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람들의 생활상까지 들여다보는 것도 생태 관광을 하는 방법입니다. 성인봉은 울릉도의 대표적인 트레킹 명소입니다.
가파르지만 오밀조밀 이어진 숲길을 걷다 보면 울릉도만의 정취와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고사리고요. 뒷면 보니까 아직 포자가 붙어 있네요. 요 뒤에 있는 포자가 바람이 불면은요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번식하는 거예요. 일색 고사리라고 하고요. 울릉도에서는 넙고비라고 합니다. 섬노루기가 보면은 앞에 섬자가 붙었죠. 그래서 저게 울릉도 특산이에요. 왜냐하면 울들이 보면 저기 눈에 울릉도의 트레킹 코스는 길 옆으로 펼쳐진 섬 특산 식물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기 새가 있어. 근데 저 딱따구리 같아. 그리고 우연한 만남이 주는 즐거움. 언니 여기 나무 뒤에 여기 저기 언니 저기 보세요. 근데 저거는 그 울릉도에 있는 그 큰 오색 딱따구리예요. 저기 아주인데 여기 울릉도에 있는 옛날에는 저 딱따구리가 큰 오색 딱따구리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많이 숫자가 줄었어요. 개체수가. 들리죠? 그래요? 큰 오색 딱따구리는 나무 줄기를 쪼아 그 속에 숨은 애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이곳 성인봉 원시림처럼 울릉도의 생태 관광지는 대부분 발품을 팔아야 즐길 수 있습니다. 성인봉 숲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점점 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제법 눈이 많네. 오, 이제 다 왔네. 천천히 비경을 감상하며 오르기를 4시간. 성인봉이다. 성스러운 모습을 한 이곳을 밟으면 성인이 된다고 하는 성인봉. 성인이 되기가 쉬울 리 없습니다. 여기 봐. 언니 여기 표석 좀 봐. 성인봉 표석. 그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려가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야, 그렇지? 맑은 날에는요 이쪽이 저동 바다가 보이는 곳이에요. 아주 그리고 이쪽이 독도가 보이죠. 그렇지. 네, 이쪽으로는 맑은 날씨에 독도가 훤히 보이는 그런 곳이고요. 하나, 둘, 열심히 셋. 찍어. 해볼래 하래. 눈으로 덮인 성인봉 정상 부분과 달리 산 아래쪽은 상록 화렵수림 지대입니다. 울릉도는 100년 이상 된 거목을 비롯해 75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는 천연 식물원입니다. 내수전에서 석포까지 5.2km의 둘레길은 현지 주민들이 적극 추천하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용바위골이 그 삼나무 숲이잖아요. 그래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울릉도를 걷다 보면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려는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쉼터하면서 나무 안 잘라내고 얘네들 자랄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을 파서 올렸어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만들려면 또 굉장히 귀찮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울릉도는요, 시시각각으로 이 사계절이 아주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섬은 250만 년 동안 그대로 유지해 오는 그런 섬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시면은 모든 생활을 하시는 거는 불편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옛길을 걷는다든지 트레킹을 하시는 그런 길은요, 원시 그대로 있고 우리가 과거로의 여행이 아닐까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 순수하고 그 자체가 있는 곳이죠. 불편에 감수한다면 울릉도에선 250만 년 동안 지켜온 태고의 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는 우리나라 고유의 생태관광 사업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형 생태관광의 모델이 되어줄 11곳의 관광지를 선정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여수반도, 서쪽으로는 고흥반도에 둘러싸인 순천만,
산과 강, 바다와 섬, 논과 갯벌 등 한반도의 자연이 정겹게 모여 있습니다. 드넓은 갯벌과 갈대밭은 많은 생명들의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철새들이 소중한 터전을 잃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철새 공원화 계획이 추진될 경우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오늘 오후 갈대밭 4천여 평을 불태우고 정부의 순천만 보존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10년 후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주변의 전봇대 280여 개를 모두 뽑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전깃줄에 걸려 상처를 입는 흙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루미를 위해서 전봇대를 뽑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이런 노력으로 국내 제1의 생태 관광지가 된 순천만엔 연간 250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관광 인원을 제한해 자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생태공원 입장을 유료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찾아오는 관광객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순천만으로 향하게 하는 주인공은 아름다운 갈대밭입니다. 순천만을 찾는 2만 마리가 넘는 철새들도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주차장이 멀리 있는 이곳에서 관광객은 걷거나 탐방 열차 등으로 천천히 순천만을 둘러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두루미를 가족의 또 장수, 행복 이런 것을 의미한다. 청정지역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는 흙두루미입니다. 흙두루미는 생존 개체수가 전 세계적으로 10,000마리도 안 되는 희귀철새입니다. 순천시에서는 흙두루미가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게 친환경벼의 나달들을 먹이로 제공합니다. 시베리아의 혹한을 피해 생애 첫 여행을 온 어린 흙두루미들. 순천시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순천만을 찾는 흙두루미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공예 특산품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토부리 제품만을 공급해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이용되는 다양한 물품들이 많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곳의 매출은 곧 지역민의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이것도 다 지금 마을 공동으로 순천만 생태공원 내 쉼터를 운영하는 양동엽 실장이 식재료를 구입하러 나왔습니다. 팥보다는 조금 색깔이 더 투명하고 약간 더 연한 빛이 나네요. 이게 이 지역 특산품인가요? 예. 유기농 인증을 받아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보람을 느끼셔야 될 텐데. 이번 쉼터에서는 한 2배 이상 비싸게 쳐주니까 좋은 것을 홍보도 되고 저희들도 소득도 되고. 쉼터의 식재료는 모두 지역민들이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업으로 생산한 것입니다. 쉼터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지역민의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생태 관광지에서 생산한 청정 농산품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만들어갑니다. 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합니다. 음식들은 모두 양 실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옵니다. 삶으면 붉은 물이 우러나요. 그럼 그걸 잘 우러내서 버리고 해야 쓴맛이 덜 나는데 조금 급하게 해서 쓴맛이 약간 뒷맛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천만의 친환경 농축산물로 만든 메뉴가 무려 50여 가지. 그런데 이름이 다소 생소합니다. 커피가 없다 진짜. 커피와 탄산음료의 자리를 웰빙 메뉴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갈대 그거까지 차를 먹는 거예요? 네, 갈때 후디를 가지고. 여기서밖에 못 먹겠네요.
생태관광은 관광 수입과 더불어 순천만의 농산품과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농가 소득에도 도움을 주고 건강도 챙기도록 이곳에선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처음엔 커피나 탄산음료를 찾던 손님들도 이젠 순천만의 농산물로 만든 라테를 즐깁니다. 농민들이 가져다준 농산물로 개발한 메뉴들. 쉼터에서는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를 만들고 모든 제조 과정에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나도. 진짜 말 그대로 단호박. 커주스 처음 봐요. 네, 특히 목이 벗어날 때는 정말 어디서든 볼 수 없는. 목이 벗어. 이름도 목이 벗어났대. 근데 버섯으로 주스를 만들 생각 다 했지? 새들을 위한 배려도 눈에 띕니다. 유리창에 새들이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맹금류 형상을 만들어 붙여놓은 버드 세이버. 새들이 맹금류인 줄 알고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수년간 계속된 보호 노력으로 희귀 철새들의 월동지로 부상한 순천만. 생태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철새 보호 대책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발이 아닌 보존이 지역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순천만 생태공원으로 인해서 1년에 한 1,000억 정도의 경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관광객도 있습니다. 갈대를 함부로 꺾거나 순천만을 오염시키는 사람들. 꺾은 갈대로 개들의 서식처를 마구 휘저어 놓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순천시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오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 꼽히는 동강입니다. 깊은 골짜기 원시적인 비경을 품고 유유히 흐르는 동강은 생태계의 보고였습니다. 동강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정부의 영월댐 건설 계획이 발표된 뒤였습니다. 동강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댐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됐고 여러 해 걸친 시비 논란 끝에 2000년 6월 결국 댐 건설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유명세를 탄 동강엔 연간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에 훼손되어가는 동강을 보다 못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서 환경오염 행위와 불법 수렵을 단속하며 동강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동강은 생태 탐방의 명소로 관광객들을 새롭게 맞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흘러지 이렇게 흘러가지고 평창은 동강과 더불어 백룡동굴, 민물고기 생태관을 아울러 종합적인 생태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동강엔 다양한 어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합니다. 평창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은 먹이와 서식 환경, 산란 습성 등에 따라 나는 20개의 수조를 통해 동강 유역에서 살아가는 40여 종의 민물고기를 직접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관람객은 모형으로 동강의 생명들을 만나보고 재밌는 놀이로 민물고기의 생태를 배우며 동강과 가까워집니다. 동강이 숨겨놓은 또 하나의 비경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탐사 복장에 장화 안전모까지 갖춰야 합니다. 강물 위 15m 지점, 강변 절벽 중간에 입구가 있어 배로만 닿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의 체험용 동굴 백룡동굴입니다. 비공개 보존 동굴이었던 백룡동굴은 석회동굴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동굴 입구에 남은 아궁이와 온돌의 흔적, 그리고 토기들, 오래전 조상의 거처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박쥐는 감박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박쥐고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여기는 바다의 꽃게처럼 옆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이동하세요. 이곳의 탐사 가이드는 모두 지역민들로 지역의 자연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수익도 올립니다. 백룡동굴에서는 개걸음은 물론 가끔은 포복으로 진흙투성이의 바닥을 기어야 합니다. 자, 백룡동굴에 있는 생성물은 1년에 1mm가 자란답니다. 그러면 이만큼 자라려면 얼만큼,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1년에 1mm를 계산하니 이게 5억 년의 신비로 나왔답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동굴 속에. 굉장히 멋있습니다. 평창 백룡동굴은 발견된 지 30년 만인 지난 2010년부터 일반인에게 생태 학습형 체험 동굴로 개방되었습니다. 동굴 내부엔 조명과 탐방로 등의 인공시설을 거의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빛이라곤 안전모에 달린 랜턴뿐, 빛과 편리함을 버리는 대신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동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백룡동굴은 하루 체험 횟수와 인원의 제한으로 보존에 힘을 쏟는 선진국형 생태관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였던 서산 천수만. 2002년 국내 최초로 지역의 자연 생태와 관광을 접목시켜 철새 축제를 시작한 곳입니다. 천수만의 풍부한 철새를 관광과 축제의 아이템으로 삼은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이었으며 한국형 생태 관광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천수만은 수많은 겨울 철새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해질녘이면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리가 화려한 군무를 펼치는 곳이었습니다. 과거 모 기업의 대규모 경작지였던 서산 천수만은 비행기로 벽실을 뿌리고 대형 트랙터로 추수를 하는 대단위 농법을 사용했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넓은 경작지를 관리하는 까닭에 추수되지 못하거나 떨어진 낙곡의 양이 많았습니다. 벼 나달이 붙어있는 볏짚은 겨울 철새의 훌륭한 먹이가 되었습니다. 시베리아로부터 한반도까지 먼 길을 날아온 철새들은 천수만의 풍부한 낙곡으로 추운 겨울을 날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규모 농경지가 개인들에게 분할 매각되면서 농민들은 경작지에서 최대한 수입을 내는 영농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추수로 낙곡의 양이 줄어든 것은 물론 볏짚마저 사료용으로 팔기 위해 남김없이 걷어가 버립니다. 논으로 쉽게 내려앉지 못하는 철새들. 배불리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먹이가 없는 천수만은 겨울 철새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천수만에서 관찰되는 철새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철새에 대한 인식까지 나빠지고 구제역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철새 축제는 취소되고 서산 천수만은 생태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지자체와 NGO, 지역민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NGO들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철새의 월동 현황을 파악해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산 천수만은 과거 철새의 군무와 같은 웅장한 볼거리와 축제 중심의 관광에서 교육과 체험 중심의 생태 관광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새에 대한 기본 정보도 주고 여러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새와 친해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는 지역이 바이칼 호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칼 텔이라고 그래요. 서산시는 간호로 주변의 30km를 돌며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탐조 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탐조 장비를 갖추고 전문 해설사가 동승하는 이 프로그램은 관광객의 탐조를 돕는 동시에 무분별한 출입을 막아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수만 생태관광의 변화는 새로운 시도를 낳고 있습니다. 서산 천수만에 위치한 한 펜션. 이곳은 탐조 테마 펜션으로 생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좀 커서 부담스러운 사이즈. 단순히 숙박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새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 놓고 탐조객들이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버드 카페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봤을까요? 여기 쏙 들어가는 애들. 더 북쪽에 들어가는. 오늘 펜션을 찾은 이들은 경인교육대학교 선후배가 모인 야외 생물 연구회 회원들. 천수만에서 만날 수 있는 새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쪽은 그냥 깃털입니다. 이곳 펜션 주인은 펜션 주위를 새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바꾸기 위한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좋아했겠어요. 그냥 이렇게 새에 관심 갖다 보니까 그 새가 찾아 먹는 나무를 찾게 되고 열매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쟤는 가장 이 열매 다 따먹고 나서 최고 마지막에 따먹어요. 과육이 없어서. 봐요. 근데 그런 나무가 서로 있어야 돼요. 안 자르고 이제 새들이 어떤 나무 이용하는지 봤어요. 몇 년 동안. 저희는 남겨놓고 다른 것은 자르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오색 백다구리도 먹고. 이게 지금 갖다 심어놓은 건가 자연 난 건가? 자연이 난 것을 안 잘랐을 뿐이죠. 여기 보면 노란통맥새는 지금 급이대 잘 안 올라서요. 야생성 있어가지고 새마다 조금씩 틀려요. 네. 꾸준히 줄 수만 있다면 뭐 저도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요. 근데 가장 문제가 줬다 안 주는 게 문제죠. 고목이 많아야 될 텐데 고목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새들이 박스가 들어갈 만한 그런 구멍이 많이 없어요, 나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공새집을 달아놓으면 거의 100% 가깝게
달아놓기만 하면 봄에 와서 번식을 해요. 우와. 새를 테마로 한 펜션은 생태 관광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펜션 주인은 천수만을 찾아오는 새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탐조객들을 천수만으로 찾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멋있죠? 참매예요, 참매. 우리나라 그 전통 매 사냥할 때 쓰는 그 매. 그래서 보니까 성조예요. 가로 줄무늬가 가늘게 있는 거 보니까 성조고 눈썹선이 하얀 눈썹선이 딱 있고. 어릴 때는 그게 없어요, 눈썹선이? 어릴 때는 약하죠. 약하고 가로 줄무늬 배도 갈색에 세로 줄무늬가 되어 있고. 서산시는 겨울 철새들의 안정적인 먹이터 제공을 위해 농민들과 계약을 맺고 볏집을 남겨두거나 문혼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먹이터가 철새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천수만의 농경지 전역이 먹이터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핵심 지역을 파악해 보존하려는 계획입니다. 130, 흰기러기 1개. 지난 가을, 많은 겨울 철새들이 서산 천수만에 도착했습니다. 적합한 먹이터 제공으로 겨우내 이 철새들을 안정적으로 머물게 할 수 있다면 서산 천수만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백두대간의 허리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영주시. 과거를 보러 가는 옛 선비들과 보부상들이 많이 이용하던 소백산길은 주막거리가 크게 번성했습니다. 늦게 가시고? 고인 되셨어요, 고인. 저게 주막을 복원하실 분 안 계시나요? 집을 따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원래 그대로 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게 주막만 복원되면 오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이 동네 정치도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도 갖고. 새로운 자락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다칠 위험이 있는 나뭇가지 정도만 정리합니다. 근데 저쪽에서도 이런 건 다 살렸어요. 선비목.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오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선비목. 선비 한번 해보세요. 예. 아, 요 물까지 굴는 거 보니까 진짜 선비. 얘는 뭐. 예. 아, 멋지다. 예? 정말 멋져요. 진짜 걷는 길이네요. 여기도 묶어놨어요. 사냥꾼들이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만들어 놓은 올무입니다. 자락길을 만들면서 발견한 올무를 없애는 것도 또 다른 생태 보존입니다. 이게요. 근데 무서워요. 솔직히 풀면서도 이게 무서운데 이거? 무섭지. 예. 우리 동네에서 보부산길을 하려고 지금 그 하는 중에 이제 자락길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린 더 좋지요. 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보부산길로 붙여놨습니다. 여기요? 자동으로 홍보가 되겠죠. 뭐. 소백산 자락길을 찾는 여행객이 늘면 마을도 새로운 활기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오지 않던 그 옷이었기 때문에 어떤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었고 그 잘 보존된 그 원시림 그런 것들이 지금 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신선한 감을 주는 것 같아요.
소백산 1자락길의 시작점에 위치한 소수서원. 이름은 지한대다. 삼국시대 때 삼국의 경계였고 불교와 유교 문화가 번성했던 덕에 소백산엔 문화유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소백산 11자락길엔 부석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바위가 서로 붙지 않고 떠 있어서 뜬 돌이라 부른 데서 절의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영주는 소백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지역 문화유산을 접목해 색다른 생태관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을, 소백산 자락길은 찬란한 빛깔로 물듭니다. 노란 은행나무길, 탐스러운 붉은빛으로 가득한 사과나무길, (2009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소백산 자락길은 3개도 4개 시군에 걸쳐 12자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달밭길, 중령 옛길, 온달평강 로맨스길 등 이름에도 이것만의 문화와 향취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 때문에 몸살을 앓는 곳도 있습니다. 저녁에 이제 동치로 나오니까 이거 쓰레기 한 봉지 있더라고요. 이제 예불을 마치고 아침을 먹고 와본 게네 고양이가 그걸 막 뜯어 흩쳐가지고 온 도량이만 난리져갖고 고깃비가지도 있고 뭐 소주병, 맥주병 뭐 막 이런 한 보따리가 막 쏟아져가 있는 거래. 그래 그걸 이래 우리가 분리해갖고 저 이제 버리기 했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하겠어요. 요 자락길에는 저희들이 이용 수칙을 만들어가지고 탐방하시는 분들 이미 다시 나와줄 거예요. 그렇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예, 탐방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소백산이 가져다준 천혜의 자원으로 만들어낸 12개의 자락길. 길의 모양만큼 다양한 문화와 생태 그리고 이야기가 이 길들에 녹아 있습니다. 자락길은 정상 정복의 목적을 두기보다 소백산 둘레를 걸으며 문화와 생태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자락길 등반 중에는 여러 생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길에 봄이 찾아오면 성충이 된 산루의 나방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락길 곳곳엔 그 길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들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끼를 몇 개월 만에 넣는 거예요? 봄에 새끼를 봄에? 봄에 나요? 네. 안내판 바로 주위에서 너구리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여기 양쪽 배치, 이거는 한 마리가 아니고 발톱부터. 한 마리가 지나간 거 아니겠죠? 두 마리. 두 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눈이 쌓이면 먹이도 눈 속에 숨어버립니다. 먹이 찾는 게 힘들어진 너구리들이 사람보다 먼저 이 길을 지나갔나 봅니다. 천천히 걸으며 자연이 남겨놓은 흔적들을 관찰하는 것 또한 생태 관광의 묘미입니다. 굽이 도는 자락마다 선조들의 오랜 문화가 숨을 쉬는 곳. 소백산 자락길은 자연과 문화, 역사가 스며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나는 길입니다.
우포늪은 1억 4천만 년 전의 생태계가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우포늪의 무생명들을 깨웁니다. 우포 지킴이 이인식 씨와 10년 넘게 우포늪을 촬영해온 정봉채 사진작가가 이른 아침부터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우포늪을 관찰해온 이인식 씨에게도 오늘 아침에 무척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길 자체가 제일 산에 가깝거든. 요 왼쪽 요 출몰을 잘 하니까. 얘들이 요 보면 좀 모르지 밖에 살얼음이 걸어서 우리 좀 그거 할 수 있는 건 모르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위험하거든. 아침적으로 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모니터링이라고. 저기서 먹이 먹으러 오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작다는 게. 우포늪의 큰 고니들은 사람을 위협의 대상이 아닌 이웃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우포늪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 오르면 이곳에서 철새들이 겨울을 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 우포늪은 오리류, 큰 고니 등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물이 지어 있는 장관을 볼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됩니다. 날아간다. 어째 나가네. 오. 봐 여기. 알아. 여기에선 탐조 장비 없이 육안으로도 쉽게 새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자연늪이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새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큰 고니는 우포늪의 겨울 단골 손님입니다. 부지런히 자맥질에 물풀 뿌리 등을 찾아 먹습니다. 청둥오리들도 먹이를 구하기 위해 늪에 얼지 않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우아한 자태로 다가오는 큰 고니. 청둥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걸 보니 여기 먹을 것이 꽤 있나 봅니다. 청둥오리들이 찾은 명당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큰 고니. 먹이 앞에선 큰 고니의 우아함도 사라지는군요. 사진은 자연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금방 그 바람 불었을 때 아주 아름답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타이밍을 딱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불었을 때 광선이 딱 원시 자연이 살아있는 우포늪은 사진작가와 동호인들의 필수 출사 코스입니다. 저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지 볼수록. 이 아마추어 사진 동호회는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꾸준히 우포늪을 찾아왔습니다. 들어가고 낮아야 색깔이. 생각보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우포가 그냥 좋다는 말만 듣고 그대로 했는데 한 1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보여주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벽을 있고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천여 종의 생물이 기대어 살아가는 우포늪. 자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우포늪을 찾아옵니다. 우포늪은 1997년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 등록된 후 지속적으로 보존 노력을 기울여온 곳입니다. 나 여기 짱커. 빨리 가까이 다가오는 새들을 보며 놀라워하는 학생들. 어디로 오나? 나 진짜 컸네.
날라온다. 애쉬 날라온다. 오저 날라다녀. 날라온다. 우포늪의 생태를 보호하기 위한 오랜 노력으로 이곳 새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람의 접근에 덜 민감합니다. 오. 그거 같아 이거. 아바타에. 우포늪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학생들에겐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사람은 생명체가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흥미를 갖기 마련입니다. 예, 뭐 생태 관광이라는 것은 이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어떤 도심 사람들의 그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가장 아쉬운 것은 이 자연에 들어오면 자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자연의 질서에 맞게 이런 생태 관광 같은 걸 하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는 가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선에 자연 안의 소리라든지 그럼 자연 안에 어떤 관찰할 것들을 좀 조용하게 즐기면서 관찰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특히 야생동물이 많이 사는 곳에 우리가 굉장히 보호해 줘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럴 때 들어올 때는 반드시 예약제를 통해서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안내를 좀 하면 좋겠고요. 끊임없는 보존 노력으로 새들도 사람에 대한 경계를 늦춘 곳. 우포늪은 올바른 생태 관광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새로운 공존 생태 관광. 생태 보존과 지역 발전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해법으로 생태 관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는 잘 보호된 자연 환경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바람직한 생태 관광의 길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자연에게 손을 내민다면 자연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치로 답할 것입니다. 생태 관광은 자연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